민사집행법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78조 집행방법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제2항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1호 강제경매 제2호 강제관리 제3항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 집행법원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에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관 강제경매 제80조 강제경매 신청서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제2호 부동산의 표시 제3호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1조 첨부서류 제1항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 증명서 제2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제2항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제1항 집행관은 제81조 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3조 경매 개시 결정 등 제1항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5항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4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제1항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2항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의 단서를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에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제6항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현황조사 제1항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1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 압류의 경합 제1항 제1항 강제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제2항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 개시 결정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4항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 배당 요구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분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항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89조 이중경매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제2호 채무자 및 소유자. 제3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제4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1항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제2항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3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1항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93조 경매 신청의 취하 제1항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2항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제49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제1항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5조 등기사항 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제1항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제1항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8조 일괄 매각의 결정 제1항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동산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99조 일괄 매각 사건의 병합 제1항 법원은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 사건들을 병합한다. 제100조 일괄 매각 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일괄 매각 절차 제1항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 매각 결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이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2항 제1항의 매각 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 매각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 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3항의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일괄 매각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 나물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 제1항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압류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강제 경매의 매각 방법 제1항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제2항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제3항 부동산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항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2항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항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5조 매각물건 명세서 등 제1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부동산의 표시 제2호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제3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제4호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제2항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부동산의 표시 제2호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 방법 제3호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약정 및 그 액수 제4호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제5호 최저 매각 가격 제6호 매각결정 기일의 일시, 장소 제7호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제8호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9호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107조 매각 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 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제2호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의 매각에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제4호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0조의 2,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9조 매각결정 기일. 제1항 매각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 제1항 최저 매각 가격 외의 매각 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제2항 이해관계인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 제1항 거래의 실상을 방영하거나 경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이해관계에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라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매수 신청의 보증.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이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 차순위 매수 신고. 제1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의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제1항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제3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제116조 매각기일 조서. 제1항 매각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부동산의 표시. 제2호 압류채권자의 표시. 제3호 매각물건 명세서, 현안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제4호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제5호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제6호 모든 매수 신고 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제7호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제8호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제9호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제10호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제2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항 집행관이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117조 조서와 긍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 조서와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 사무관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8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송달 영수인 신고. 제1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도 또한 같다. 제120조 매각 결정 기일에서의 진술. 제1항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제2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때. 제4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제5호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제7호 경매 절차의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항
법원은 이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4조 과잉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 불허가. 제1항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항 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21조 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신고. 제1항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매각 결정 기일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27조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제1항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 결정에 확정된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 매각허가 결정. 제1항 매각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 항고. 제1항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제1항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3항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항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7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항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제1항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 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제3항 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의 여부 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데에는 매수인과 매각 허가를 주장한 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134조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 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 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신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7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제1항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8조 재매각 제1항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에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제3항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4항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9조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 제1항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최저 매각 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제1항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항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제141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경매 신청이 매각 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94조와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42조 대금의 지급 제1항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액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 대금에 넣는다. 제4항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제5항 제4항의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 특별한 지급 방법 제1항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 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 기일에 낼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허가 결정에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제3호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제2항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제1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청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146조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제1항 배당할 금액은 당 각 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대금 제2호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 제3호 제130조 제6항의 보증 제4호 제130조 제7항의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 제5호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제2항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제3항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1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제2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제3호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제1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 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신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제1항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항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제3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항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제1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 배당 이의의 소 등.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일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6조 배당 이의의 소에 관할. 제1항 제154조 제1항의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제2항 여러 개의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제3항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단독 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배당 이의 소의 판결. 배당 이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 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8조 배당 이의 소의 취하 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 배당 실시 절차, 배당 조서. 제1항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 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 실시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60조 배당 금액의 공탁. 제1항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호 채권의 정지 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이 붙어있는 때. 제2호 감유 채권자의 채권인 때. 제3호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제4호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맞춰져 있는 때. 제5호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제6호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 금액의 공탁 청구가 있는 때. 제2항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항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단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제2호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진 때. 제3호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 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제3항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 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 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 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62조 공동경매
여러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는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관 강제관리 제163조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4조 강제관리 개시 결정 제1항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제3항 강제관리 개시 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4항 강제관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5조 강제관리 개시 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 결정을 하거나 배당 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167조 법원의 지휘, 감독 제1항 법원은 관리인의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항 관리인은 부동산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채권자 사이의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항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제1항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채권자들이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 결정을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강제관리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4조 선박 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항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 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 국적증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의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5조 선박 집행 신청 전에 선박 국적 증서 등의 인도 명령 제1항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 국적 증서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은 선박 국적 증서 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 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 압류 선박의 정박 제1항 법원은 집행 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선박 운행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선박 운행 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177조 경매 신청의 첨부 서류 제1항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제1호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제2호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제2항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8조 감수, 보존 처분 제1항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항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 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2항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180조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에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 보증 제공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의 취소 제1항 채무자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 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 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 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 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 취소 결정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2조 사건의 이송 제1항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83조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 절차 취소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 일까지 집행관이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85조 선박 지분의 압류명령 제1항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2항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제3항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의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6조 외국 선박의 압류 외국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제2편 제2장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